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토익 스피킹 공부 브이로그 영상이 제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토스라는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후속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공부 브이로그가 제가 공부했던 그 7일간의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이나 그 외의 시험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토익 스피킹 공부 방법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 시험 성적이나 기타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픽이 아닌 토스를 선택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사용했던 교재와 인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파트로 가장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장 정보와 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주일간 공부해서 토익 스피킹을 응시를 했고 최종 성적은 어드밴스드 로우 AL 레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나 영어 시험을 준비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023년도 상반기에 홍콩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교환학생 파견 때문에 IELTS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 오버럴 6.0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응시한 시험으로는 토익이 있는데요. 이때는 900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 시험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영미권 국가는 아니지만 한 학기 정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토익 스피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오픽과 토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두 시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말하기 시험이고요. 총 11가지의 질문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오픽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험 응시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설문조사 답변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2문항에서 15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해요. 그리고 토스랑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문제 유형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고요. 답변 시간 역시 토스 같은 경우에는 1분이나 30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오픽 같은 경우에는 자유분량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제가 토익 스피킹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기간에 영어 말하기 성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단기간에 IH 레벨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스가 단기간에 성적을 만들기에는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오픽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프리토킹 역량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적합한 유형의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교재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패커스에서 출시한 교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점에 갔었을 때 이 책이 가장 얇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얇은 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학원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이크 토익 스피킹이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보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꼭 봐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공통적인 학습 방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템플릿을 숙지하는 것, 두 번째는 빨리 말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녹음을 꼭 하는 것입니다. 템플릿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토스는 템플릿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저처럼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영어 말하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템플릿을 잘 숙지해서 그거를 시험장에서 말하는 게 고득점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도 이 토스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인데요. 절대 빨리 말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말하면 빨리 말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져요. 사실 한국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을 빨리 할수록 발음이 꼬이거나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할 확률이 높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느라 문법이나 억양 아니면 단어 같은 거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천천히 말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점수에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천천히 말해도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녹음하기인데요. 이게 참 공부하다 보면 너무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걸 들어보면서 실수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게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녹음을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고쳐나가는 단계를 꼭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각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공부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지문 읽기 유형인데요. 주어진 지문을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읽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제 문제들을 직접 읽어보고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보면서 이상한 발음이나 강세 등을 고쳐가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지문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5초라는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 묘사하기 유형인데요. 화면에 어떤 사진이 딱 나왔을 때 그 사진 속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묘사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제가 이 유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절대 거창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진 속 상황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5초 이내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답변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확 보이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을 위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항의 경우 제가 답변을 했던 흐름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사진이 찍힌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도로 위에서 찍힌 것 같아요. 아니면 집 안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힌 장소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면은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대상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진 속에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분이 계시다 하면은 사진의 오른쪽에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분이 서 계세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대상에 대한 묘사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옆에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문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5문장 정도 안에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문법으로 말을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핵심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마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이 그럴 텐데 표현들이나 어구 같은 거를 외우고 그걸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파트 3 질문에 답하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문사를 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문사를 잘못 체크하고 들어가면은 아예 엉뚱한 답변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건지 아니면은 얼마나 빈도를 묻는 건지 그 의문사를 꼭꼭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 5, 6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도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7번 문제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예시 문제들이나 표현들 있죠. 이거를 그대로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약간 저에게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해보고 특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그렇듯이 각자 말하는 어투가 있고 문장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더 편한 영어 말하기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예제 문제들과 답변들에 대해서 저에게 더 편리한 방식과 문장 형식으로 바꾸고 이거를 워드나 한 컴에 정장을 해놓고 충분히 돌려봤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범 답변을 다 외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에게 특화해서 암기하기 좋은 방식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4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는 건데요. 이 문제 역시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만 잘 끝낸다면 오히려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주어진 45초라는 준비 시간 안에 주어진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공부하실 때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일정 같은 거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전치사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솔직히 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단어에는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 예를 들어 시간 표현에는 어떤 게 오고 위치 표현에는 어떤 게 오고, 이런 식으로 그 전치사들과 단어를 연결지어서 외우는 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인데요. 바로 의견 제시하기 문항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토스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문제 유형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예제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에는 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거야 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걸로 싹 정리를 해놓고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좀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으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60초나 되는 분량이고 중구난방하게 막 말을 엄청 많이 해서 약간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한단 말이죠.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 얘기를 합니다. 이유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찬성해, 왜냐하면 그거는 간편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짧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으로 조금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파일들을 한 기기 안에 볼 수 있어서 더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유 하나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 마무리 문장을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흐름으로 진행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마 시간이 남진 않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준비를 했냐면 다양한 응급 문장들을 외웠습니다. 이 응급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준비 시간 45초 안에 마땅한 그 근거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정말 앞에 문제 유형들로 멘탈이 탈탈 털려서 머리가 하얘졌을 때, 그럴 때 사용하려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리액션을 해주는 문장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let me think about it,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죠. 그런 응급 문장들을 말하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템플릿을 다시 복귀한다든지 아이디어를 꺼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요 응급 문장 한두 문장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부법은요, 이건 사실 제가 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이에요. 문제 5번 유형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양도 많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오히려 파트 5번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하고 마지막에 1번과 4번 유형을 하는 식으로 조금 난이도를 오히려 역순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파트 5번을 충분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지막에 직접 공부를 하면서 딱 든 생각이었거든요. 이럴 거면 파트 5번부터 먼저 할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 정보와 후기를 남겨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강남역에 위치한 서초 CBT 센터에서 시험을 봤고요. 사실 제가 이번이 첫 번째 토익 스피킹 시험이었고 다른 시험장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좀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직접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컴퓨터나 마이크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불편한 점이나 이상한 점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대신에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책상이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책상 사이마다 다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옆 사람이 크게 신경 쓰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시험장을 선택하면서 가장 신경 쓰실 부분이 옆 사람 말하는 게 들리냐 안 들리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또박또박 크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말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들으면서 옆 사람 소음이 최대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다 같은 타이밍에 답변을 시작하고 거의 비슷하게 답변을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나 답변이 크게 막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헤드셋 볼륨 조금 크게 키워놓으시고 본인 답변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토익 스피킹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벌써 1시간 정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정말 많이 쉬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예쁜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